오늘은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캐럴 드웻 교수님의 명저, 마인드셋입니다. 와우, 제목부터 뭔가 뇌를 확장시켜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저만 그런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 책은 정말 우리의 사고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요. 마치 잠자고 있던 거인의 어깨를 깨우는 듯한 신선한 충격과 영감을 선사하죠. 자, 그럼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인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두 가지 개념은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열쇠가 됩니다. 이 두 마인드셋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능은 타고난 것이고 마치 돌에 새겨진 글자처럼 변하지 않는 고정된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나는 원래 수학에 소질이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거야 라거나, 나는 발표는 정말 못해. 이건 내 천성이라 바꿀 수 없어 라고 단정 짓는 거죠. 심지어는 나는 원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야 라며 대인관계에서도 스스로를 한계 짓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치욕적인 결과로 받아들이며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패는 곧 자신의 고정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어후,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움츠러드는 기분이죠. 이런 마인드셋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제한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박탈해버리는 슬픈 결과를 초래합니다. 도전이 없으니 성취도 없고 결국엔 자신의 한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능은 노력과 경험, 그리고 올바른 전략을 통해 얼마든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들은 지금은 이 분야에 익숙하지 않지만 꾸준히 배우고 노력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실패를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배움의 귀중한 기회로 삼고 끊임없이 도전해요. 마치 게임에서 레벨업하듯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그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죠. 이런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들을 통해 배우려는 열린 자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에너지가 마구 솟아오르지 않나요? 이런 성장 마인드셋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성장, 마인드셋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몇 가지 실질적이고 따라하기 쉬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자신의 고정 마인드셋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는 왜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반응할까? 혹시 내 생각의 패턴이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자신의 생각 습관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둘째, 실패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피드백이자 배움의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배우고 성장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다음번에는 어떻게 시도해볼지 계획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노력을 칭찬하는 문화를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시도,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격려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으면 넌 정말 똑똑하구나 라고 칭찬하기보다는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대단해. 그 노력이 너를 성장시켰구나 라고 칭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결과만을 칭찬하면 아이는 똑똑해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 어려운 도전을 회피하게 될 수 있지만 노력을 칭찬하면 아이는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성장하려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어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엄청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비법들이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부모님들과 교육자들에게 정말이지 많은 시사점과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칭찬을 해야 아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며 도전하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걱정이에요. 혹은 우리 아이가 너무 쉽게 포기해서 속상해요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책을 읽고 아이의 마인드셋을 고정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꿔주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여러분의 아이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여러분 또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아이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데 이 책만큼 실용적인 조언을 주는 책은 찾기 힘들 거예요. 결론적으로 캐럴 드웻 교수님의 마인드셋은 단순히 자기계발서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이 책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태도와 철학을 바꿔주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인생의 나침반 같은 존재예요.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라고 자책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 또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은 모든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분명 이 책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고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하고 믿음직한 도구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책 소개. 40년간 성공의 비밀을 탐구한 연구 성과. 600만 명을 사로잡은 스탠퍼드 대학교 성공심리학 강의.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과연 그들 사이에는 재능이라는 선천적인 차이만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가?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세계적 석학 캐럴 드웻 교수는 성공의 비밀을 파악하기 위한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단순하지만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한다. 바로 마인드셋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의 인생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보여준다. 이른바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은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성공할 가능성이 확연히 낮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 단순하고 뻔한 마음가짐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일까? 저자는 이 책에서 교육, 직장, 스포츠, 자녀 양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례를 제시하며 그 유효성을 흥미롭게 검증한다. 나아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려준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성장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마음가짐 하나가 어떻게 당신을 최고의 자리에 데려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렬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서문, 아직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인생을 바꾼다. 1장 원하는 것을 이루는 힘 마인드셋. 사람은 왜 저마다 다른가? 두 가지 마인드셋의 의미, 비밀이 아닌 과학으로서의 마인드셋,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 탁월한 인재는 이것이 다르다. 2장 마인드셋에 따른 인생의 차이. 새로운 성공의 심리학 마인드셋은 실패의 의미를 바꾼다. 마인드셋은 노력의 의미도 바꾼다. 마인드셋에 관한 오해와 진실. 3장 성취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마인드셋과 성취의 관계. 예술적 능력은 타고나는가? 잘못된 칭찬이 가진 위험성, 부정적인 꼬리표의 악영향, 발전을 가속시키는 마인드셋. 4장 최고에 오른 사람들의 마인드셋. 선천적 재능에 대한 고정관념들 마인드셋과 근성의 역할. 성공에 대한 새로운 정의, 실패에 대한 새로운 정의 성공도 관리가 된다. 슈퍼스타의 진정한 의미. 5장 존경받는 사람들의 마인드셋. 위대한 조직의 특징, 고정 마인드셋이 회사를 망친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리더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리더들, 칭찬만 받고 자란 세대의 습격 최고의 협상가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뛰어난 관리자를 육성하는 방법, 기업도 마인드셋을 가진다. 6장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셋. 인간관계를 들여다보다 마인드셋이 관계에 끼치는 영향, 파트너가 될 것인가, 적이 될 것인가, 관계를 발전시키고 주도하는 비결, 가해자, 희생양 그리고 보복 가르침에 대한 마인드셋을 바꿔라. 7장 마인드셋을 교육시키는 방법.
성공에 관한 메시지, 실패에 관한 메시지. 아이들 입장에서 보다 위대한 가르침이 비미. 가짜 성장 마인드셋의 출현. 8장 마인드셋을 변화시키는 방법. 변화의 본질을 살피다. 성장 마인드셋을 실천하는 법.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 자녀의 마인드셋을 바꾸는 방법. 마인드셋과 의지력. 성장 마인드셋에 이르는 4단계. 항상 배움에 집중하라. 우리 앞에 놓인 길. 책 속으로. 지금까지 어떤 책도 이러한 마인드셋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책을 통해 당신은 비로소 과학, 예술, 스포츠, 비즈니스 각 분야에서 위인이 된 사람들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당신의 파트너와 상사, 친구와 자녀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당신과 자녀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방법 역시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겪어도 낙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자신들이 배워나가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성장 마인드셋은 당신이 현재 가진 자질이 단지 성장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며 노력이나 전략 또는 타인의 도움을 통해 얼마든지 길러낼 수 있다는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의 아이들은 자신이 성공했다는 확신을 갖길 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항상 성공해야만 해.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에게 성공이란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이었어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똑똑해지겠지. 지능이란 노력해야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답을 확실히 모르면 손을 들지 않지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손을 드는 쪽이에요. 만약 제 대답이 틀린다고 해도 선생님이 바로잡아 주실 테니까요. 아니면 손을 들고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해요? 라거나 이해가 안 돼요. 도와주시겠어요? 하고 묻죠. 그렇게 해야 제 지능이 높아질 테니까요. 성장 마인드셋의 소유자는 단지 도전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전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전이 거세고 어려운 것일수록 더 많이 성장하는 것이죠.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너무 어렵지만 재미있어라고 느꼈던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가 저의 마인드셋이 바뀐 순간이었겠지요. 평가라는 것은 단지 한 시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제대로 지도를 받으면 사람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요? 능력과 성취에 관한 여러 신화적인 믿음 가운데서도 특별히 두드러지는 건 외롭고 뛰어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다윈의 걸작종의 기원만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있기까지 해당 연구진의 수년에 걸친 협업과 동료들, 멘토들과 치른 수백 번의 토론, 수차례의 초안, 그리고 반평생에 걸친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1976년 올림픽 10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브루스 제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난독증이 없었다면 아마 올림픽에서 우승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글을 더 잘 읽었더라면 삶도 운동도 더 쉬웠을 테고 그랬다면 인생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테니까요. 부모가 진심으로 자녀에게 선물을 주고자 한다면 최선의 방법은 실수를 통해 흥미를 구하고 새로운 전략을 찾고 지속적인 배움을 사랑하는 법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더 이상 칭찬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고 평생 자신감을 기르고 회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길을 갖게 되지요. 성장 마인드셋을 향한 변화가 제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냐고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덕분에 이전과는 사뭇 다른 삶, 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더 생동감을 느끼고 용기를 얻게 됐으며 더 열린 자세를 갖추게 됐죠. 작가 정보.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사회심리학과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석학이다. 예일 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일리노이 주립대, 하버드대, 컬럼비아대에서 교수를 역임했으며 미국 예술과학회 회원, 미국 국립과학원 회원에 선출되었다. 또한 미국 베크먼 재단이 수여하는 베크먼 멘토링 어워드, 미국 심리학회 특별 공로상, 미국 심리과학학회 평생 공로상 등을 수상했고 2015년에는 예일대 대학원이 그의 가장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이룬 학자에게 수여하는 윌버크로스 메달을 수상하는 영예를 아는 바 있다.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미국 올림픽 대표 코치진, UN, 백악관 등에 초청되어 마인드셋의 힘을 강연했으며 마인드셋 이론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2014년 TED 강연은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했다.
출판사 리뷰. 전 세계 200만 부 판매. 10년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 빌 게이츠 올해 최고의 책. 최고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캐럴 드웩 스탠퍼드대 교수는 마인드셋 이론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심리학계의 석학이다. 그녀가 40년 동안 연구한 성과를 집대성한 마인드셋은 전 세계에서 200만 부가 판매됐고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으며 첫 출간 후 15년이 지난 지금도 아마존 100위권을 유지하며 일주일에 5,000부씩 판매되는 베스트앤드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람들 대부분은 성공은 타고난 사람들의 것이라고 쉽게 말한다. 특히 예술이나 스포츠계에서는 이 말이 일종의 불문율로 통용된다. 하지만 누구나 아는 예술계의 스타인 잭슨 폴락, 스포츠계의 거물인 마이클 조던은 모두 재능이 없다고 평가받았던 사람들이다. 전문가들은 잭슨 폴락에게 예술적 재능이 거의 없었다고 입을 모았고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대표팀에서 탈락한 후 자신이 뛰고 싶었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농구팀에도 선발되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실패와 성장의 과정은 잊은 채 그들이 이루어낸 결과만 보고 그들에겐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고만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최고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최고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믿고 끊임없이 연마한 사람들이다. 이 책은 실패를 딛고 성공한 유명인들의 풍부한 사례를 통해 마인드셋이 인간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마인드셋이 어떻게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지 설명하고 있다. 빌 게이츠가 추천한 단 한 권의 자기계발서. 빌 게이츠는 매년 자신의 블로그인 게이츠 노트를 통해 자신이 읽은 책을 추천하거나 리뷰를 올린다. 2015년 빌 게이츠는 마인드셋을 올해 읽은 최고의 책으로 추천하면서 이 책을 추천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캐럴 드웩 박사의 책 마인드셋은 특별히 중요하게 다룰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지능을 포함한 기본적 자질들을 마치 근육처럼 키울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그들이 물리학 숙제를 열심히 하고 점프슛을 연습하면 누구나 아인슈타인이나 마이클 조던처럼 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드웩의 말을 빌리면 그들은 인간의 진정한 잠재력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믿는다. 그 결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모색한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인드셋에 푹 빠진 사람은 빌 게이츠뿐만이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현 CEO 사티아 나델라는 2016년 포브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드웩 교수의 열혈 팬임을 밝혔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도 마인드셋을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창조하고자 하는 변화의 핵심을 담은 책으로 꼽았다. 성공과 끈기 뒤에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 빌 게이츠 외에도 수많은 석학과 비즈니스 리더들이 마인드셋과 마인드셋 이론의 강점을 칭송하고 있다. 일례로 2015년 글로벌 인재 포럼 참석차 방한했던 제프리 페퍼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석좌 교수는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평가라는 것에 대한 마인드셋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캐럴 드웩 스탠퍼드대 교수가 쓴 마인드셋을 읽어보세요. 평가가 아니라 성장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베스트셀러 그릿의 저자 앤젤라 더크워스도 그릿 끈기를 기르는 방법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제시했다. 그는 본인의 TED 강연뿐 아니라 그릿이라는 책에서도 실패와 역경이 닥쳐도 비관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자 노력하는 성장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캐럴 드웩과 앤젤라 더크워스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이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에 비해 그릿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아동과 성인에게도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을 측정해본 결과 둘 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캐럴 드웩 박사의 명성은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미국 올림픽 대표 코치진, UN, 백악관 등에 초청되어 강연한 것으로 더욱 드높아졌으며 마인드셋 이론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TED 강연. 아직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의 힘은 600만 조회수를 넘어 계속해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글 출처 교보문고. 마인드셋, 캐럴 드웩.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마인드셋을 깊이 있게 점검하고 더 멋지고 성장하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성장 마인드셋으로 파이팅! 안녕!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